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드디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예비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등 4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상 조경태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의 2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오늘은 4명 후보의 프로필부터 선거 방식, 현재 여론조사 결과까지 완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올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누가 이길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먼저 투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의 상황 그리고 지지율 등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후보는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입니다. 먼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 반탄 핵파의 대표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951년생으로 올해 74세입니다. 경기도지사를 2차례 역임했고 2025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수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정치 경력만 30년이 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형적인 강경 보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 핵파의 대표격 인물이며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워서 이길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강경한 대여 투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당원층에서의 압도적인 조직력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34.9%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장동혁 의원과 15.1%포인트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29.4%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영남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경험이라는 검증된 이력과 보수층의 강력한 결집력도 큰 자산입니다. 30대에서 28.1%를 기록해 젊은 보수층의 지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에게도 약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도층과 젊은 층에게는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16.8%로 조경태 후보의 23.5%에 밀리고 있으며 이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74세라는 고령도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에게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우 성향 전환길 강사와의 연관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대구 경북 지역, 보수층, 친윤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28.1%, 70세 이상에서 25.5%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28.9%의 지지를 받아 장동혁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찬탄 핵파를 대표하는 혁신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6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으로 경험과 혁신을 동시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1968년생으로 57세입니다. 부산 사하구를 지역구로 하는 6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입니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새천년 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현재까지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만 24년간 연속 당선되는 기록을 세우며 지역 정치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개혁 보수파이자 친한동훈계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핵파의 대표적 인물이며 반윤계로 분류됩니다.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며
당내 친윤 세력과의 단호한 결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하며 당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 23.5%로 1위를 기록했으며 진보층에서 21.0%, 중도층에서 26.3%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육선의 풍부한 경험과 혁신 이미지, 그리고 서울과 호남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3.0%의 지지를 받아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태 의원에게도 명확한 약점이 존재합니다. 당원층에서의 조직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11.0%에 그쳐 김문수 후보의 34.9%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비중이 80%인 선거 구조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또한 친한 동훈계라는 정치적 색깔이 친윤 성향 당원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핵심 지지층은 서울, 호남, 진보중도층, 친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23.4%, 50대에서 24.6%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3.9%, 호남에서 27.3%의 지지를 받아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반탄 핵파의 신의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와 보수적 가치관을 결합한 독특한 포지셔닝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1978년생으로 47세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입니다. 재선 의원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는 친한계로 분류되었으나 탄핵 과정에서 친윤계로 이동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계에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친윤계이자 반탄 핵파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당내 찬탄핵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으며 함께 싸운 동지를 품고 가자는 것이 히틀러와 스탈린까지 품자는 궤변과 같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인적 청산론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입니다. 전환길 강사와 주류를 함께하며 한 주 만에 7.2%포인트나 오른 18.9%를 기록하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31.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60대에서 30.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47세라는 젊은 나이도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에서도 22.1%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수도권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은 김문수 의원의 표도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의원에게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낮고 정치 경험이 부족합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육선인 조경태 의원이나 대선 경험이 있는 김문수 전 장관에 비해 경험 면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상승세가 전환길 강사의 힘을 얻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어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핵심 지지층은 충청권 보수층 6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 21.7%의 지지율을 보이며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60대에서는 30.5%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특정 연령층에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탄 핵파 내에서 중도 확장을 담당하는 상징적 인물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독특한 이력과 중도적 성향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2년생으로 63세입니다. 사선 의원이며 의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과거 대선에 3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시 국민의힘의 단일화로 입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비윤계이자 찬탄 핵파로 분류됩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며 김문수 후보를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시느냐며 김문수 후보를 직격탄으로 비판했습니다.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는 논리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장점은 브랜드 파워와 중도층 어필 능력입니다. 진보층에서 15.2%의 지지를 받아 조경태 의원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전문성과 대선 경험이라는 이력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최근 입당한 만큼 기존 당내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약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당내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전체 지지율이 10.5%에 그치고 있으며 조직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8.0%에 불과해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정당을 옮긴 이력도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은 진보층 일부와 중도층에 국한되어 있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11.5%, 70세 이상에서 12.2%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선거 방식 심층 분석 당원과 민심의 복잡한 셈법.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과거 다른 선거와 비교해 당원 투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 결선 투표도 같은 비율로 진행됩니다. 당원 투표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원층에서의 조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4.9%라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당원 투표에서 큰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원들의 투표 참여율도 중요한 변수인데 조직력이 강한 후보일수록 당원 동원에 유리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20%는 변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 23.5%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라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 당원 투표에서의 열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에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탄 핵파인 조경태와 안철수 지지층의 결집, 반탄 핵파인 김문수와 장동혁 지지층의 연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이력과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댓글로 이름을 써주세요. 다음은 여론조사 상세 분석과 숨겨진 트렌드와 변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8월 8일 발표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경태 20.9%, 김문수 19.6%, 장동혁 18.9%, 안철수 10.5%로 3강 1중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는 더 복잡한 정치적 역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조경태 23.9%, 장동혁 22.1%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조경태에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장동혁에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가 29.4%로 압도적인데 이는 영남 보수층의 결집을 보여줍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조경태가 24.4%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이는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김문수가 각각 19.1%, 28.1%로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젊은 보수층의 결집을 의미합니다. 40-50대에서는 조경태가 각각 23.4%, 24.6%로 우세한데 이는 중장년층의 변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0대에서는 장동혁이 30.5%로 압도적인데 이는 최근 급상승세의 원동력으로 분석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가 25.5%로 1위를 기록해 고령층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치 성향별 분석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수층에서는 장동혁 31.5%, 김문수 28.9%로 반탄 핵파가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조경태가 26.3%로 압도적이고 진보층에서는 조경태 21.0%, 안철수 15.2%로 찬탄 핵파가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적 분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지 후보 없음이 25.5%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유동적인 표가 많다는 의미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의원의 7.2%포인트 급상승은 보수층 내에서의 새로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는 당선 시나리오 분석과 4가지 가능한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4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문수 승리 시나리오입니다. 당원 조직력을 바탕으로 1차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결선에서 장동혁 지지층을 흡수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반탄핵 연대가 성공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로 김문수가 34.9%의 당원 지지율을 바탕으로 1차에서 30% 이상을 득표하고 결선에서 장동혁의 18.9% 지지층 대부분을 가져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정통성과 조직력이 승리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경태 역전 시나리오입니다. 1차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한 후 안철수 지지층과 일부 중도 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역전하는 경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경태가 민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20% 후반대를 득표하고 결선에서 안철수의 10.5% 지지층 전부와 일부 중도 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동혁 다크호스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급상승세를 바탕으로 1차에서 1위를 차지하거나 결선에서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젊은 리더십을 원하는 당원들의 선택이 관건입니다. 장동혁이 현재 상승세를 유지해 1차에서 25% 이상을 득표하고 김문수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온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60대에서의 압도적 지지가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안철수 선전 시나리오입니다. 중도층의 결집과 조경태와의 단일화로 이변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재 10.5%의 지지율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철수가 승리하려면 조경태와의 단일화가 필수적이고 중도층의 대대적인 결집이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김문수와 조경태가 결선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동혁과 안철수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반탄핵 연대가 성공하면 김문수가, 찬탄핵 연대가 성공하면 조경태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마무리와 전망 그리고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4파전에 대한 완전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문수, 조경태, 장동혁, 안철수 각 후보들의 프로필부터 장단점, 지지층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봤는데요. 복잡한 정치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졌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당원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조경태 의원이 민심에서는 앞서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의원의 급상승세도 주목할 만하고 안철수 의원은 중도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차에서 상위 2위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고 결선에서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층이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친윤과 반윤 세력 간의 결집 정도, 그리고 중도층의 투표 참여율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측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김문수는 당원 조직력으로 승리, 조경태는 중도층 결집으로 역전승, 장동혁은 보수 젊은층 돌풍으로 다크호스, 안철수는 중도 확장 성공입니다. 예측 이유도 함께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 그 후보가 이길 것 같은지, 어떤 변수가 중요할지, 결선 투표에서 누가 유리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분석을 들려주세요. 우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예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원 투표 80%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조직력이 강한 김문수나 장동혁이 유리할지, 아니면 민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조경태가 역전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조경태 의원을 지지한다면 친한계 결집이 이뤄질 수 있고, 반대로 중립을 지킨다면 조경태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동혁 의원의 급상승세가 지속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 주 만에 7.2%포인트 오른 것은 상당한 변화인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트렌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선 투표에서의 단일화 양상입니다. 만약 김문수와 조경태가 결선에 진출한다면 장동혁 지지층은 김문수에게, 안철수 지지층은 조경태에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 성향 당원들의 선택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투표율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조직력이 강한 후보일수록 당원 동원에 유리하고, 이는 실제 득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과 예측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치는 어렵지만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올 이야기는 앞으로도 정치의 복잡한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용어나 복잡한 선거, 제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설명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선이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이 결정되고, 이는 야당과의 관계, 국정 운영 방식, 그리고 차기 선거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일은 더욱 심층적인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훈의 선택이 판세에 미칠 영향, 국민의힘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올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와 새로운 영상 마지막 손흥민 에필로그는 아버지 손흥정님의 제가 교육, 정치인들에게 철학에 대한 한마디를 영상도 강하게 한 시청해 부분으로 보시면 구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들어보시면 많은